네, 이학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시죠? 네, 1월달 수출입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좀 시사하는 것들이 좀 있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죠. 네, 물론 잠정치이긴 한데요. 1월달에 수출이 무려 49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데요. 예. 실제로 보면 올해는 좀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둔화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예상을 끼고 한번 완전히 고공행진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수출 증가율은 무려 22%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작년에 8.9%였는데요. 9월 이후 거의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다시 기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이걸 한번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계속 두 자릿수 했었고요. 작년 9월이었죠. 무려 34%, 35%였는데 그 다음에 사실 훅 떨어졌어요. 네. 아시다시피 원화 강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다시 22% 올라간 건 상당히 호조세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 때도 특히 원화 강세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외의 숫자가 나는데 이것은 분명 우리나라도 뭐 노력을 했겠지만 그만큼 선진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이 동반해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경기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PMI 지수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1월 달에 가장 최근인데요. 54.6이 나왔거든요. 이게 좀 진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0 이하면 경기 호조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수치 자체가 2011년 이후 최대치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 건 해외에서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주력 품목의 단가가 올라가면서 1월달에 수치가 꽤 늘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세분화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네. 반도체가 당연히 잘 나왔을 테고 품목별로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21일까지도 한 42% 늘어났다고 한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코너에서 언급드렸는데요. 네. 반도체는 무려 53.4%나 늘어났어요. 예. 엄청나게 금액 기준이거든요. 그러게요.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일반 기가가 30% 가까이. 일반 기계는 쉽게 해서 어떤 거냐면 공작 기계도 들어가고요. 네. 일단 건설 쪽에 들어가는 약간 상당한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석유화학도 18.4%이고 컴퓨터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이 9개 품목이 모두 두 자릿수를 증가했는데요. 쉽게 보면 13개의 주력 품목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9개 품목이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우리 보면 복합 구조 칩 집적 회로 이거는 이제 MLCC라고 얘기하고 MCP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려 113%나 늘어났어요. 이거 대박이죠. 이게. 그래서 116개월, 1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OLED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17.2%. 이것도 역시 OLED도 19개월 연속. 그러니까 거의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SSD는 많이들 이제 컴퓨터 좀 쓰시는 분 웬만하면 SSD 할 텐데요. SSD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금액 자체가 규모가 조금 작아졌죠. 6억 달러지만 79.3%. 요즘에는 다 SSD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도 5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말씀드리기도 약간 거시기하지만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6.5% 정도 줄어들었고요. 디스플레이도 7.6%. 디스플레이도 7.6%.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보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OLED 쪽 뭐 그렇지만 보통 LCD 쪽 있잖아요. LCD가 일단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뭐랄까요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가전 워낙 4분기에 워낙 좋거든요. 이제 연말에 이제 각종 쇼핑 시즌에 팍 나갔던 거에 비해서 항상 1월 달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1월 달에 한 8% 정도 들었고요. 무선통신기기는 뭐 말이 어렵지만 그냥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삼성 이런 거 주력이 되겠는데요. 삼성에 또 보면 이제 4분기에 많이, 3, 4분기에 많이 나갔는데요. 금년 1월 달에도 약간 이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역시 뭐 중국이 가장 크게 들어와. 중국도 뭐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1위잖아요. 예. 133억 9천만 달러고요. 24.5% 늘어났고요. 중국은 여전히 중국 자체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리고 있고 노트북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거더라고요. 일반 기계. 일반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인프라코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기계들 예. 이제 수출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 지역이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랑 그리고 아세안도 83억 달러, 인도도 12억 달러가 나면서 수출액은 여튼 역대 이런 중국, 아세안, 인도 이런 쪽이 수출액 기준을 보면 역대 1월달 보면 최고치가 나왔고요. 네. 특히 아세안, 중남미, 인도, 독립국가연합, CIS 이런 것들에 대한 남북 교육주의 신앙 시장이 한 30%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쨌거나 플러스고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도 갑자기 팍 오르고. 네. 근데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환경이나 뭐 분석을 해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건 좀 달리 해석해야 되나 또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걸 다시 네.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 요즘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 베트남 여행들도 많이 많이 예, 와요. 뭐 예. 주말에 보면 홈쇼핑에다 보면 베트남에 안 넣은 날이 없어요. 지난해 네. 이제 해외 여행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베트남이에요. 그렇죠. 일본이랑 여전히 베트남이 되겠는데 베트남이 수출 비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뉴스 보고 좀 조사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몰랐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 우리나라 수출 3대 수출국인데 그만큼 수출이 늘어났고요. 무려 54% 늘었어요. 54%. 예. 그러면서 얘기하죠. 수치로 보면 24개 연속으로 베트남의 수출이 늘어나고 네. 있고요. 미국은 이제 4.8% 겨우 늘어났습니다. 자, 그나마 작년에 12월에 7.7% 감소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하여튼 미국은 하여튼 수입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은 하여튼 수출 증가세가 많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가전 등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요. 예. 제조업 경기 호전에 따라서 늘서 말하자면 소재산업죠, 손산업, 기계 이런 쪽, 그러니까 소재산업, 산업재 이런 쪽의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좀 투자할 때도 꼭 아이디어를 갖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별로 그리고 우리가 좀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을 집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일 것 같고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보호무역주의는 뭐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하다 보면 앞으로의 전망과 주요 포인트들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무조건 지금 좋은 것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냉정히 보면 1월달에 작년에는 1월달 설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업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 좀 약간 좀 평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 지적이 나왔던 대로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주요국이 총화 긴축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박 수출도 재미없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런 수치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1월 달은 뭐 괜찮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봤더니요. 수출이 0.51% 감소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딱 눈에 가장 먼저 보이고 생각나는 건 지금 얘기해주신 뭐 SSD나 OLED 그리고 네. IT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5가지 포인트를 버무릴 수 있을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하나 짚어주세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지금 다 정리가 다 됐는데요. 딱 보시면요. 반도체를 비롯한 IT 이런 쪽은 수출 경기가 어찌된 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중국이라든가 베트남형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무섭게 지금. 베트남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베트남 쪽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베트남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론 자본재 수출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부품들 수출을 통해서 가공해서 나가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베트남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일반 기계, 석유화, 앞서 말씀드린 소재 산업, 산업재 쪽 수출이 좋다는 거 보셔야 예.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주시장을 보면 늘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 IT는 비중 유지한 채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 산업 그리고 어떤 일반 산업재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리셔야 되겠고요. 예. 어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라든가요, 베트남 등 해외 펀드, 해외 ETF 그런 게 관심 가셔야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ETF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베트남 관련돼서 여러분들 펀드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ETF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그냥 비교를 했습니다. 베트남 ETF와 미국에서 하는 소위 MSCI 한국, 네. 그러니까 한국 ETF를 했는데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작년 한 8, 9월까지는 괜찮았었는데요. 네. 그 다음만 보면 베트남도 올라가고 역전했네요. 있고요. 연간으로 1년 동안 보면 베트남이 35% 올라갔고요. 한국은 27%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하자. 이게 오늘의 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해외 분산 투자에 대한 강조성도 다시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